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9년 전에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아래쪽에 있는 밑선 흉터가 정면에서 쉽게 보이고 가슴의 위치가 위로 딸려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술 후 3개월 뒤에 보내주신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으로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가슴이 단단해졌을 때 이걸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주로 하는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풍만하고 자연스럽고 옷태도 예쁘게 바뀌는 좋은 가슴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수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합병증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아주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대하신 것만큼 말랑말랑한 가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단한 가슴을 가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슴 확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구형구축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 주변에는 우리 몸이 일종의 보호막을 치게 되는데요. 이게 얇고 건강하고 말랑말랑한 피막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보형물이랑 분리가 되면서 말랑말랑한 형태로 가슴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막이 너무 단단하게 형성이 될 경우 또는 너무 단단하다 못해 아주 쪼그라들면서 안에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타이트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딱딱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딱딱한 가슴을 재수술할 때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피막 제거 방법입니다.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신 분인데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9년 전에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아래쪽에 있는 밑선 흉터가 정면에서 쉽게 보이고 가슴의 위치가 위로 딸려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흉터 부분은 흉터 성형 수술을 통해서 흉터를 잘라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초음파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보형물 자체는 근육 밑에 이중평면으로 들어있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 보이는 피막이 관찰되었습니다. 사실 피막은 0.1mm 미만으로 매우 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막은 초음파에서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에서 만약에 피막의 두께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피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아무리 말랑말랑한 피막이라 하더라도 초음파에서 보일 정도의 두께를 가진 피막이면 단단한 느낌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로 확인을 했을 때도 보형물이 어느 정도 쭈글쭈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 쉘이 휘어 있는 것이 보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축 증상, 즉 피막 자체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공간이 좁아서 가슴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위쪽으로 가슴이 딸려 올라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수술을 했을 때 제거한 보형물의 모습을 보시면 주변부에 찌그러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나토미컬 보형물, 즉 물방울 보형물의 특징인 마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파열은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피막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할 때 앞쪽에 단단해져 있는 피막을 제거했습니다. 이분을 수술할 때는 보형물 뒤쪽에 흉벽에 붙어있는 피막은 제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바닥 쪽에 있는 피막이 그렇게 두껍진 않았고 흉벽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피막을 무리해서 제거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다른 구형구축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구축 증상이 온 앞쪽 피막만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근육층을 다시 찾아서 그 안에다가 새로운 보형물을 집어넣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면에서 노출이 되었었던 흉터 절개선은 아래로 드리워진 가슴 모양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져 있고 넓어져 있었던 이 아래쪽의 공간도 적정하게 잘 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도 옆모습을 보게 되면 위로 딸려 올라가 있고 단단하게 느껴져 있던 보형물 느낌이 말랑말랑한 보형물로 바뀌면서 또 단단한 구축 증상을 일으켰던 피막을 제거함으로써 말랑말랑하고 아래쪽 모양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방울 특유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부분들을 라운드 보형물로 바꿨기 때문에 윗가슴의 볼륨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촉감도 훨씬 좋고 아래쪽에 풍만하게 잘 확장되어 있는 가슴 모양 때문에 크기나 모양, 촉감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45도에서 보셨을 때도 위로 딸려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아래로 풍만하게 잘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잘 자리가 잡혔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볼륨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뒤만 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셀카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 3개월 뒤에 보내주신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으로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하는 재수술 방법은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들어가 있는 보형물을 근막하 방식으로 바꾸는 형식의 수술입니다. 6년 전에 물방울 보형물로 수술을 하셨는데 환자분께서 경험하신 불편한 증상은 넓은 가슴골, 단단한 가슴,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듯한 불규칙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을 줬을 때 보형물이 움직여지는 애니메이션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약간 아래쪽에 늘어진 느낌이 있고 연부 조직의 두께가 충분하신 경우에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했을 때는 애니메이션 증상이 증가되면서 가슴골이 벌어지고 가슴이 단단해졌을 때 불규칙한 형태의 밑가슴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음파로 관찰했을 때는 근육의 두께가 어느 정도 위쪽 가슴을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근막하로 바꾸게 되면 피부와 지방층의 두께가 6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근막하로 단순히 전환을 하게 되면 보형물의 위쪽 경계가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축 증상으로 인해서 아래쪽 부분에 보형물이 구겨진 부분들이 보이고 가슴골 간격을 봤을 때도 근육의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보형물이 밀려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1.7cm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바깥쪽 부분도 쭈글쭈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방해를 받지 않게 근막하로 보형물이 들어있는 평면을 전환하고 얇은 연부 조직은 지방 이식을 하는 형태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있는 부분들을 편편하게 펴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고 가슴골이 안쪽으로 잘 모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말랑말랑한 형태의 가슴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술을 했을 때 제거한 보형물을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구축 반응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것 때문에 보형물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높이는 적극적으로 낮춰서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 보형물의 폭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볼륨은 감소된 높이가 낮은 보형물을 사용하였는데요. 연부 조직이 얇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벅지 안쪽에서 뽑은 지방을 통해서 지방 이식으로 연부 조직을 두껍게 만드는 형태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들어있었던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가슴골의 간격이 넓게 잡힐 수가 있고 아래쪽에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도 생기고 경계가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었던 부분을 근막하 방식으로 바꾸면서 매끈한 형태의 가슴 모양을 만들고 이 위쪽의 얇은 부분들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형태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넓어져 있는 가슴골은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근육 결로 인해서 이렇게 잘록하게 보이던 부분들은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도 모습을 보게 되면 부축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보형물의 가쪽 면도 지방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술을 하였고 옆에서 보았을 때도 윗볼록이 발생했었던 이런 증상들도 자연스러운 슬로프로 모습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45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편편한 느낌이 들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하고 가쪽이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매끄럽게 펴면서 지방 이식을 통해서 두께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옆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슬로프 그리고 바깥쪽 부분도 매끈한 형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만차를 했을 때도 보시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이동되는 증상들을 막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골도 잘 모이고 아래쪽, 가쪽의 경계도 균형감 있게 잘 수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만 되더라도 재수술의 경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처음 했을 때 붓기도 있고 찰성이 풀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미 가슴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크기를 아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피부의 살성이 풀어지는 기간은 첫 수술보다 오히려 짧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구축 증상이 오신 분들은 수술 직후에 통증이나 여러 가지 단단한 느낌들, 회복에 오래 걸리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재수술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가슴 모양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잡히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오랜 기간 단단한 가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가슴 첫 수술에 나쁜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재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수술이 아프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선뜻 재수술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재수술을 하실 때 크게 첫 수술에 비해서 많이 고생하지 않으시고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예쁜 가슴, 자연스러운 가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가슴 수술 후에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병원 상담을 통해서 얼만큼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 재수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